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27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다음 날로 예정된 잭슨홀 심포지엄을 하루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진 가운데 최근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데다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54%, S&P 500 지수 마이너스 0.58%,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64%. 아무래도 최근 지수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출회된 점 또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페드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전일까지 S&P 500 지수와 이 나스닥 지수가 계속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이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된 점이 이제 이날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이날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겨냥한 두 차례 폭탄 테러로 미국 1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프간 현지인도 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케네스 맥켄지 미국 중부사령관은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또 이번 공격을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소행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장 마감 후 카불 공항 폭탄 테러와 관련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는 27일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하겠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페드 당국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을 이유로 테이퍼링 등 긴축 정책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날 미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죠. GDP 성장률 잠정치는 6.6%를 기록해 발표된 속보치 6.5%보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6.7%보다는 소폭 낮았고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4,000건 증가한 35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35만 건을 소폭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차익 실현 매물에 이 나흘 만에 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뉴욕 증시가 카불 공항 폭발 소식이 하락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유가도 주가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4달러 하락한 67.42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기술주 이 빵주부터 한번 또 종목을 체크를 해보면요. 사실상 이렇게 또 아마존이나 좀 강보합으로 유지가 됐지 나머지 종목들 좀 하락을 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대 하락 흐름 나타났고요. 그래도 애플은 이렇게 약보합이긴 해도 잘 이렇게 마이너스 0.55%로 이렇게 버티면서 좀 끝이 났죠. 넷플릭스도 이제 전날에 좀 하락을 해서인지 이번에는 또 0.46% 오른 강보합권에서 이제 마감이 되었다라는 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1.41% 하락해서 701달러 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특히 이 에너지주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와 옥시den탈 펜트룰리움 주가가 2.5%대 하락을 했는데요. 또 로열 캐리비안이라든가 카니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등 크루즈도 이제 직격탄을 맞았어요.
항공주도 대체로 그동안 흐름이 좋게 움직이다가 1%대 마이너스 이제 하락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영국 자동차 생산 감소 소식 등의 이 GM이랑 이 포드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 뭐 테슬라도 마이너스 1.41% 하락을 했었죠. 자동차 업체들이 또 약진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 하락을 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좀 완성차들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오른 게 없고 빠졌던 것만 있어서 거의 뭐 좀 바닥을 좀 잡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주춤한다면 약간 쌍바닥, 쌍저점 만드는 식으로 움직여주면서 좀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 부근에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최근 그래도 지수랑 반대로 많이 지수는 좀 눌려도 나름대로 견고하게 그냥 하방에서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한번 우리는 또 미국 자이랑 계속해서 디커플링 돼 왔었잖아요. 좀 디커플링 되는지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반대로 또 아직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먼저 한은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제 순간적으로 또 은행주들, 뭐 보험주들 슈팅 나왔다가 밀렸는데요. 절대 그런 종목들 단기간에 수익 챙기려고 들어가기보다는 좀 멀리 보고 차분히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 생각입니다. 해지 수단으로 그 정도 생각하면서 나중에 추후 배당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선에서 그냥 아래에서 줍줍 한다면 좀 편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 보고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우리 뭐 반도체 종목들 이제 살짝 조정이 나왔죠.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약간 종목차별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장은요, 전체적으로 다 종목차별 장세입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세게 움직이고, 그렇지 못한 거는 많이 조정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급하게 뭐 물타기, 불타기 같은 걸 하기보다는 좀 현금 확보한 상태로 나중에 또 하방에서 줍줍을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더 포트폴리오 관리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급하게 예수금 갖고 있는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좀 관망하면서 손가락이 근질거려도 좀 참으면서 남은 8월장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벌써 금요일장인데요. 우리 금요일장도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면서 오늘도 이따 12시에 만나서 같이 라이브 방송에서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이따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